안녕하세요. 25년 4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어,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 한다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를 우리가 꼽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지벨리라 하는 금천과 구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수동 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문정동 쪽, 그리고 네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 쪽을 얘기하겠죠. 다섯 번째는 가양동의 마곡 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물건은 용도상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어요. 물론 세분화시키면은 더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공장이랑 그 지원시설, 근생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2, 3층 정도가 보통 근생으로 들어오고 4층부터가 공장으로 지산이 들어오는 형태가 될 텐데요. 공장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1, 2, 3층 같은 경우에서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은 사실 4층 이상부터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1, 2, 3층에 근생으로 되어 있는 지원 시설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산에 있어 가지고서 1층에 나와 있는데 후면이어 가지고 뭔가 고객과의 접점을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 요식 같은 경우에서는 후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창고라든지, 왜냐면은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창고로 필요로 하는 곳이 좀 되게 많죠. 그래서 창고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업종들이 1, 2, 3층에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금천 같은 경우 3단지에 보시게 되면, 아니 뭐 금천에 후면된 상가 같은 경우 1층에 세무사 사무실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1층을 들어오더라도 1층 후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임차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더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물건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물건이지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참고로 지금 이 물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거고 에이스 가산타워라고 1층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1단지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죠. 1단지, 2단지, 3단지. 이 3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물건은요. 3단지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15억에 시작했다가 유차를 많이 거듭한 결과 5억 7백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쪽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다시 미납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미납하고 나왔을 때는 보증금이 항상 20% 혹은 법원마다 좀 다르지만 30%인 곳도 있기 때문에 재매각으로, 다시 말하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 부분은 꼭 유의해서 보증금을 잘 챙겨가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기본이지만 간혹 가다가 사건 번호 내에 물건 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내가 1번에 입찰할 건지 2번 물건에 입찰할 건지 3번 물건에 입찰할 건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입찰을 준비해야 된다. 요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맥락으로 돌아와서 이 물건을 보자면, 권리분석상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권리분석상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예, 다시 말하면 인수될 만한 사안이 이 물건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물건에 대한 사진을 놓고 보니까 내용이 어떠하냐면, 지금 여기에 고깃집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깃집이, 예, 후면이에요. 후면. 고깃집을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건이 평수가 30평으로서 적지 않아요.
근데도 지금 5억에 나왔다는 거는요. 사실상 여기 2, 3단지에 조금 중심되는 곳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지산에 있어서 뭐 인기가 없는, 그리고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매입하는 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인데 나왔는데 30평이에요. 그럼 보통 60평으로 잡아서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한 900만 원 평당? 그렇죠. 왜냐면은 6954 이렇게 되니까 900이 버는 거죠. 근데 지상층이 보통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 8, 900 정도 나왔는데 1층인데도 현재 최저가가 800 중후반 정도, 900까지도 볼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물건은 제가 봤을 때 낙찰을 받게 되면 창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지상층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업종들을 공략을 해서 임차를 놓고 나중에 차후에 매각을 하는 것도 어떨까? 아니면 뭐 요식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이와 같이 조금 이제 뒤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식이면은 괜찮겠죠. 좀 묵직한 요식이 들어가야겠죠. 대로변 쪽에 있는 요식 같은 경우에서는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소비될 수 있는 그러한 즉흥 상품이 좀 잘 될 것 같고, 뒤쪽 후면이나 좀 소문을 내서 들어오게끔 했을 때는 묵직한, 조금 더 이제 객단가가 높은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깃집을 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요식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 쪽에 지상층에 들어가기 어려운 3층, 4층 이상부터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업종들, 뭐 유통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도소매라든지 이런 거 어렵잖아요. 하지만 물류에 있어가지고 차 갖다 대고 바로바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사무실 지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물건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차주입니다. 4월 9일이니까 요 물건도 검토해 보시고, 또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찰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오래도록 공실인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항상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에는 미납돼 있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내가 인수를 했을 때에는 그 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아니 또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